잇몸에서 피가 나면 치주 질환을 의심해야 합니다. 잇몸이 붓거나 농양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치아를 지지하고 있는 치조골이 소실되면서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심할 경우 임플란트 시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모든 병은 이 통증이 왔을 때 빠르게 병원을 찾는 것이 좋잖아요. 잇몸 질환도 마찬가지겠죠? 네, 맞습니다. 잇몸 질환 같은 경우도 초기에 만약에 이제 병원을 내원해가지고 진료를 받게 된다면은 가볍게 잇몸 치료라든지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회복이 빠르게 되지만 그거를 방치하고 나중에 이제 뒤늦게 병원에 내원했을 때 치주 질환이 좀 심하게 진행된 경우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보통 먼저들 느끼시죠. 치아가 많이 흔들린다든지 씹을 때 아예 식사가 하기 힘들다든지 통증을 굉장히 호소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 실제로 검사했을 때 치주 질환에 의해서 잇몸뼈도 많이 녹아 있는 상황이고 더 이상 살리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게 병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죠. 네, 원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치주 질환이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그럼 나에게 치주 질환이 생겼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치주 질환의 이제 초기 증상은 아까 전에 아나운서님 말했던 피가 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보다 증상이 조금 더 진행되게 된다면은 이제 잇몸이 많이 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 주변으로 고름이 한 번씩 나올 때도 있고 여드름처럼 이제 볼록 튀어나와 있다라고 환자분들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우리 피부에 여드름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잇몸에도 똑같이 여드름처럼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잇몸뼈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진행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병원을 내원하셔가지고 검사를 받으시고 잇몸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치주 질환, 잇몸 질환이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치아를 뽑게 되는 건 아니고 잇몸 치료를 잘 하시면은 좋아지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적절한 진료 받으시고 만약에 치아를 살리기가 힘들다 하시면 다른 진료, 우리가 흔히 아는 임플란트 아니면 또 다른 진료들이 있겠죠. 그렇게 진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치주염, 치은염 많이는 들어봤거든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를까요? 네, 이제 치은염, 치주염 대부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혼동해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쓸 때는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이제 그걸 의학적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치은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잇몸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치아 주변에 살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생기는 염증을 말하는 거고 치주염은 이제 치아를 봤을 때 치아 뿌리가 있으면 치아 뿌리 주변을 잡고 있는 인대가 있고 그 인대 주변에는 또 뼈가 있습니다. 그걸 모두 통틀어서 치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잇몸뼈가 안 좋다 또는 치아 뿌리 주변이 안 좋다라고 하면은 치주염이라고 그때부터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이 치주염이 심해지면 임플란트로 가는 경우가 많겠네요. 일반적으로 이제 치주염이 심해지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치아를 뽑게 되는 건 아닙니다. 치아를 몇 가지 평가해가지고 크게 만약에 아직 문제가 없다면은 최대한 환자분들의 치아를 살리는 게 중요하니까 쓸 수 있도록 보존적으로 치료를 이어나가고요. 근데 만약에 더 이상 치아를 살리기 힘들다 또는 잇몸뼈가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 하면은 아무래도 염증 있는 부분, 특히 치아 주변에 염증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치주염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잇몸뼈가 점점 녹아내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는 치아를 이제 뽑고 나서 임플란트로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저는 이 임플란트 하면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환자분 같은 경우는 무섭다고 많이 안 하시나요? 네, 요새는 이제 아무래도 임플란트가 많이 보편화되다 보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실질적인 임플란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치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흔히 아시겠지만 마취 맞을 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은 공포를 느끼는 것 같고요. 근데 대신 요새는 마취도 무통마취라고 여러 가지 종류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 대부분 그렇게 실제로 본인이 느꼈던 것보다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임플란트에도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치료법들이 있을까요? 임플란트라고 하면은 이제 예전에 앞선 시대에서는 치료할 때 일반적으로 이제 진료하는 이제 의사의 손에 의존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요새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원장님의 손에 의존하는 게 아닌 디지털 기술과 합쳐져 가지고 조금 더 정밀한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 흔히 말하는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모두 시작은 다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임플란트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정확히 어떤 시술일까요? 쉽게 예를 들어 드리는 부분이 종이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펜을 이제 선을 긋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랬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아무 자라든지 특별한 도구가 없다면은 한 줄을 긋기가 힘들 수가 있잖아. 삐뚤삐뚤할 수밖에 없고. 근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면은 그거를 다 보완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손에 의존해서 감각적으로 심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가이드 임플란트라고 있거든요. 가이드를 활용한다면은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 맞춰가지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치료 시간이 조금 단축이 된다거나 최소로 절개를 한다거나 이런 점들이 좀 있는 거네요. 잇몸을 실제로 열지 않고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식립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잇몸을 열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빠른 속도로 이제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료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환자분들의 뭐 붓기라든지 통증, 심하면 이제 멍이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런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은 나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제 디지털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임플란트 환자분들 중에서 시술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십니다. 뭐 당뇨라든지 고혈압, 뭐 심한 중증 질환을 안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간혹 가다가 잇몸뼈가 없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실제로 임플란트 시술이 힘든 경우가 많은데, 그런 환자분들 포함해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식립할 수 있는, 우리 임플란트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금 더 높여주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할 거 없이 치료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임플란트 성공률을 더 높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힘들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는데 임플란트 후 관리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제 치료를 끝나고 나서 이제 더 이상 관리를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임플란트 또한 우리 치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똑같이 이제 잇몸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치주 질환이라는 표현은 뭐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지만 똑같이 잇몸뼈가 상하게 된다면은 임플란트도 실제로 흔들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받으신 환자분들께서 가장 불편해하는 부분이 음식물이 끼신다고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치아 내부에 딱 고정되어 있고, 주변부 치아가 있다면은 치아는 조금씩 이제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동요가 좀 생길 수 있는데 그 사이로 음식물이 이제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절하게 치과에서 진료를 받으시면서 관리도 하셔야지 잇몸 질환, 뭐 임플란트에 심어놓은 주변 뼈도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고 주변 치아도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관리만 잘해준다면 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할까요? 네, 임플란트 이제 치료가 100% 영구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만 잘 되신다면은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물론 이제 환자분들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치과 치료를 이제 정기적으로 관리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임플란트 치료 받은 부분에 문제 없이 쓸 것이고, 뭐 관리를 잘 받는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질환이 생긴다면은 잇몸뼈가 또 상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또 탈이 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플란트가 문제 생겼을 때 다시 또 재치료가 가능하세요. 임플란트의 장점이라고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문제가 생긴 부분은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재식립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기적인 관리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임플란트로 시술을 받으면 자연 치아를 100% 구현을 할까요? 자연 치아의 성능만큼 이제 발휘한다라고 하면은 가장 좋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치아를 대체하는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사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지만, 예를 들어 이제 식감을 느끼는, 치아는 이제 신경이 있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 식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신경이 없어가지고 이제 자연 식감을 느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작 효율에 있어서는 치아를 따라갈 수 있겠지만, 물론 이제 완전 환자분 본인 치아만큼은 좋을 수는 없습니다.